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일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와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개인이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논쟁적인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가족을 폐지하라인데요. 우리가 가족을 왜 폐지해야 할까요? 혹은 폐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조금 논쟁적이고 우리에게 상상력을 동원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면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가족에게 서로 연락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제도로서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의 가족 제도는 사실상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또 서로 돌봄과 위안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가족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작게는 가정 불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 성폭력, 방임, 학대,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가스라이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꼭 폐지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날의 가족이 정말 많은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현재의 가족 제도는 빈부 차이라든지 많은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공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 자금을 축적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을 구한다든지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훨씬 이러한 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회평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에 의해서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로 가족은 사실상 그 가족 성원에게 모든 돌봄을 떠맡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다든지 혹은 늙은 그런 노인이 있다든지 한다면 물론 복지제도의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지제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가족이 1차적인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거나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폭력의 원인이자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가족은 노동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자만이 말한 것은 아니고 일찍이 칼 막스와 엥겔스가 말했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그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노동할 수 있는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가족이 떠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이를 계속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어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가족이 떠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낼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군대 갈 사람도 필요하고 일할 사람도 필요하므로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하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번영해질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군대에서도 계속 새로운 어떤 군인들을 뽑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다는 것이 어떠한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불행 또한 책임져야 되는 아주 막중한 부담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아이를 낳는 것이 점차 꺼려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은 여성에게 집안일이라든지 아이 양육의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과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여성만이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남성도 하고 또 양육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도와준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이러한 집안일이라든지 아이 양육이 여성의 일이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사랑이라는 의무로 아니면 모성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랑이고 모성의 어떤 당연한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리고 노인이 있다든지 하면 가족은 그 책임을 떠맡아야 됩니다. 어떤 부양과 관련된 그런 의무가 1차적으로 가족에게 주어지고요. 복지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주민등록등본에 성인 가족이 있으면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도 그 부양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족은 자신의 어떤 삶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지기도 하죠. 사실 출생신고서에 적힌 데이터로 인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출생신고서에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이 적어도 그 사람이 20년 가까이 되는 생활을 지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아이의 몸과 정신은 그 아이 자신의 소유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하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를 자신의 뜻대로 요리조리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당한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명의 혹은 한 명의 엄마, 한 명의 아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어른 밑에서 자란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훨씬 더 풍부한 돌봄이라든지 그런 관계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어떤 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생각은 아직 상상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번 다른 방안,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부족사회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인류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핵가족은 어떤 특정 시기에 있었던 제도 방식이고요. 오랜 시기 동안 인간은 이러한 핵가족 상태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부족 연구에 따르면은 상당수의 부족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보다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와 이모들로 구성되는 한 집단의 엄마들이 구성되고 또 아빠도 한 집단의 아빠들이 구성되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빠와 여러 명의 엄마 밑에서 자라는 그러한 부족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떤 엄마는 물건을 잘 만들어주고 어떤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더 만들어주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빠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 어른의 그러한 도움이라든지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훨씬 더 풍성한 인격적인 그런 발달을 할 수 있다고도 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족 방식의 공동양육은 지금 사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단지 몇몇 지역에서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한 아이의 공동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는 하죠. 저자는 나아가서 결혼으로 묶여져 있지 않은 성적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이룬 다음에는 그 가족 간의 어떤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양육, 돌봄, 그리고 섹스에 이르기까지 그 가족 안에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박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그러한 일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물론 30년, 50년 같이 산 부부를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부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 시기 동안에 자유로운 사랑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자녀 때문에, 그리고 밉지만 뭐 정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제도를 우리가 15년 기한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년 기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년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이 좋고 사랑하고 같이 살 마음이 있으면 연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싫고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면 그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방식은 물론 매우 낭만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유롭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사랑의 그런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일 테니까요.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와야 되고, 또 원하지 않지만 아이를 억지로 키워야 되고, 또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섹스해야 되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에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목도하면서 저자는 가족이란 폐지되어야 된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회화로 돌리고, 그리고 가족보다는 우리가 진정 개인이 자유로운 그러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족을 폐지하라는 그 책의 내용은 어떤 점에서는 조금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날의 가족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언급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국가는 지금과 같은 핵가족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인구 관리에도 편하고 또 여러 가지 통치를 하는 면에 있어서도 편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자를 키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에게 떠맡기고, 병자라든지 늙은 사람을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에게 떠맡기는 방식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재산이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급진적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낯설다고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족을 폐지하라. 가족을 폐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을 폐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증오 같은 가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가족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동안 가족 간에 나누었던 사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안식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꼭 틀,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뿐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이 사람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합되게 되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용기 있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더 개개인의 자율성과 그리고 사랑, 그리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폐지하라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난해했나요? 아니면 너무 급진적이었나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눌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